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스펙을 꼽으라면 저는 업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턴 경험이 있냐 없냐는 아무래도 서류 합격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인턴을 그러면 얼마나 몇 개나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인턴, 계약직, 알바 여러 가지 채용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알바를 고민하는 고민하는 부분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알바를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를 경험해 본다라는 것이 핵심. 자, 그런 측면에서 단순 알바식의 인턴이라면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어떤 깊이 있는 시장 조사나 어떤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어떤 뭐 회의에 참여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들을 참여하는 알바라고 한다면 그냥 뭐 인턴이 아니어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업무 경험을 쌓고 업무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서류 정리만 시킨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뭐 한 2개월 정도 이상은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인 경우에는 최대한 짧게 할 필요가 있고요. 뭐 물론 그런 단순 반복 업무들도 어떻게 그런 메시지와 내용을 뽑느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역량이나 관련된 경험으로 이 사례로 제시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인턴은 몇 번이나 하는 게 좋냐? 자,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다익선이 맞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인턴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3개 이상으로 간다? 그거는 조금 희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턴을 하는 목적 자체는 한 2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력상의 인턴 경험, 업무 경험을 쌓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소재를 좀 약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인턴이라는 건. 요새는 스타트업도 일을 하도 빡세게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스타트업도 항상 발음이 이러죠. 스타트업도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인턴들에게도 굉장히 과중하고 뭐 어떤 책임감 있는 업무들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경험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이 자소서 사례나 아니면 이제 면접에 가서 업무 경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쓰일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좀 이제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짜리 인턴 2번 했다. 그럼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끝이에요. 끝. 인턴 더 해봤자 그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인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간을 뺏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속 집중을 해요. 왜냐면은 당장에 지금 서류 떨어지고 인적성 떨어져서 할 게 없으니까 인턴에 더더욱 몰입하는 거예요. 근데 인턴에서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 왜냐면 불안한 거야. 내가 무슨 활동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내 공백기가 노출돼서 내가 면접관한테 나중에 물어뜯길까봐 무서워서 계속 인턴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4시간만 잡아먹는 건데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는 건지 내가 잘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어쨌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인턴 2번 정도면 저는 자소서 쓰는 거 그리고 내가 업무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끝났다라고 봅니다. 뭐 2번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3회 이상 인턴을 한다면 굳이 한다면 자, 관심 산업과 관심 직무에 대한 뭐 궁금증 해소 내지는 경험 자체를 위해서 한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지향합니다. 지향하고 추천해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인턴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궁금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불안함으로는 불안함, 공백기, 자 뭐라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이라면 아닙니다. 이거 시간 잡아먹어요. 자, 그냥 각 잡고 하루 종일 앉아서 자소서 쓰고 인적성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는 사람이랑 하루 종일 뭐 아침 8시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 7시까지 일하다가 쩔이 돼가지고 겉절이 돼서 퇴근해가지고 뭐 자소서 쓰려고 그러면 써집니까? 힘들어서 써져요? 멘탈 나가잖아요. 그냥 쉬고 싶잖아. 주말 되면은 뭐 준비해요? 안 되잖아. 지금 당장에 인턴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주중에 힘들었으니까 나에게 뭔가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친구들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겠죠. 뭐 술도 먹고 뭐 파스타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술도 뭐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또 주말 후딱 가고 일요일 되면 또 내일 출근할 생각하니까 짜증나서 또 집중 안 되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럼 인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뭘 마주하냐면 그렇게 이제 회피, 도피해 있다가 인턴 끝나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뭐 자소서, 인적성, 면접. 자, 그러다가 조금 준비하다가 멘탈 나가니까 다시 뭐예요? 다시 인턴 찾기.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정말 4회, 5회 인턴 진짜 무슨 콜렉터처럼 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접근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취업은 무인턴은 어쨌든 인턴을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무인턴은 무조건 인턴 할 것. 이거 무조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있는 게 없는 것 대비 서류 합격률이 많이 올라가요. 자, 근데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이 기준에 하나도 안 붙었는데 이제 뭐 10개 붙고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이전보다 그냥 낫다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자소서의 변화 자체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다 하나 좀 더 추가를 해야겠네요. 궁금증 해소 플러스 여기서 인턴하면 가산점 준다. 예를 들면 IBK 기업은행 인턴 같은 경우에 요거 인턴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이제 서류 전형이나 뭐 면접 전형이었나요? 뭐 그런 가산점 주는 게 있다면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건 좋아요. 안 빡세요. 거기서 팽팽 놀면서 자소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뉴스, 네이버 뉴스, 뭐 다음 뉴스 이런 거 보면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용 정리해보면 요 정도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할 때 뭐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이왕 하는 거 3개월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험을 한다면 한 2회 정도. 자, 굳이 3회를 넘는다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선택을 할 것,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피성으로 계속해서 인턴을 찾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갉아먹고 잡아먹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인턴 경험을 하더라도 결국에 자소 쓰고 면접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경험이 하나 늘면 뭐합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태도가 안 바뀌고 말하는 방식, 글쓰기 방식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잠깐 도망쳐 있을 뿐이지 변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계속 필요하고요. 도피성으로 하시는 분들 나중에 결국에 또 똑같은 상황 마주해서 N수생 되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릴 필요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무인턴은 반드시 인턴 하나 정도는 꼭 해둘 필요가 있고, 뭐 너무 길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기로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인데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좀 조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6개월짜리 인턴 어떡하냐. 인턴인데 중간에 관두고 싶다. 제가 이런 부분을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했을 때 인턴을 지속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두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자, 예를 들면 잠수 타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요. 미리 얘기하고 하던 일 분명하게 마무리하고, 자, 인수인계 그리고 담당자 구하기까지 완수하고 나온다면 저는 짧게 하고 나오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6개월 인턴은 너무 긴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한 시즌의 채용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로 우선 합격해서 다니더라도 뭐 2, 3개월 내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에 뭐 한 달 전쯤에 뭐 예를 들면 3주 정도는, 최소 3주 정도는 미리 얘기를 좀 하시고요. 무작정 나 뭐 다음 주에 나가야겠다 이렇게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여러분들 채용할 때도 많은 돈을 쓰고 고민을 하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에 대한 예의, 최소한에 대한 죄송함을 표현하고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저렇게 내가 싼똥은 내가 치우고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저 정도는 우리가 뒤처리를 해주고 나오는 게 나중에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인턴에 대한 A to Z 고민 해결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2020년 하반기에 반드시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